자, 여러분들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옷은 똑같네요. 자, 이제 오늘 5월 13일 1일 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준비해 왔냐면, 우리 어제 이제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봤잖아. 근데 그 경찰의 분류 중에서 가장 요즘에 핫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뭐에 따른 구분입니까? 권한과 책임의 소재죠.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갖고 있으면 국가경찰이고, 지방정부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치경찰이잖아. 그 중에서도 이 국가경찰은 어떤 장점이 있고 자치경찰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 제도와 자치경찰 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죠. 특히나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경찰 제도는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4대강 정비 사업을 떠올릴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문제가 있는 사업인지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국가경찰입니다. 그럼 국가경찰이라면 당연히 이 대통령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국가경찰이니까. 그러면 4대강 정비 사업을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만약에 뭐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홍보. 그러면 이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걸 홍보할 때 4대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경찰의 임무는 아니에요? 임무는 아니죠. 임무는 아닌데, 이 대통령이 국가경찰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찰권을 갖고 있거든요. 뭐 경찰청장 임명도 대통령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4대강 정비 사업의 홍보 활동을 활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국가경찰에서는. 그러면 경찰 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찰을 움직여버린다는, 움직여 다른 데다 이용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세요. 국가경찰 제도에서는, 이 국가경찰에서는 정부의 특정 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이 본연 임무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국가경찰은 효율성을 좀 강조하거든요. 자치경찰은 뭐예요? 민주성 측면을 좀 강조해요. 그리고요, 국가경찰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명령 강제라는 걸 좀 더 중시해요. 근데 자치경찰은 뭘 중시합니까? 비권력, 서비스, 이런 걸 더 중시한다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권력적, 여러분 권력적 수단이 뭡니까? 명령 강제잖아. 명령 강제보다는요, 비권력 어떤 거,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지,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중에서 어디가 더 조금 제도상으로 민주성 측면이 강조된다고요? 당연히 자치경찰이야. 그러니까 자치경찰은 민주성 측면을 강조하고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니까 당연히 어때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되게 쉽겠죠. 그죠? 그래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비교해서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뭐한다? 쉽다. 맞는 지문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땅덩어리가 뭐 그렇게 넓진 않은 나라죠. 하지만 지역마다 뭐합니까?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경찰이면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죠. 다 일률적이니까. 근데 자치경찰은 그 지역에 맞게 경찰을 꾸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방정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는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경찰들이 좀 관료화되고 국민보다 더 위에 머무르고 이런 건 자치경찰입니까? 국가경찰입니까? 국가경찰이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 봉사가 강화되는 게 무슨 경찰? 자치경찰이죠. 그럼 여러분들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되는 건 국가경찰의 문제점이지 자치경찰의 문제점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가 되겠죠. 여기는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보시면요.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다른 행정부분 또는 이런 거가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고 돼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는 이제 일단 우리가 국가경찰이라면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지만 국가경찰에서는요 서울경찰도 국가경찰이고 부산경찰도 국가경찰이고 광주경찰도 국가경찰입니다. 그럼 국가경찰이면 서울경찰이나 부산경찰이나 광주경찰이나 같은 패밀리 아닙니까? 패밀리. 그런데요 자치경찰이 되면 다 별개가 되잖아요. 별개. 그럼 여러분들 같은 패밀리일 때 협조를 잘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별개일 때가 협조 잘합니까? 당연히 패밀리일 때. 그러니까 국가경찰일 때 경찰끼리도 협조를 잘하고요. 다른 기관과도 협조를 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협조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해서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원활한 건 국가경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꾸 제가 까먹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종합해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 지문은 맞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리을은 어디 부분이 틀렸다고요? 뒷부분, 앞부분은 맞는데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이건 무슨 경찰? 관료화되어서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되는 건 국가경찰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행정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한 건 무슨 경찰이다? 국가경찰이다. 자치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문제를 봤습니다. 특히나 이 국가와 자치경찰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될 게 올해 7월 1일부터는 시도별로 자치경찰이 전면 도입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사적으로서 내기가 굉장히 좀 적절한 시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숙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찰 임무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